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차차라고 합니다. 오늘은 카카오와 콜마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 내용은 지금 현재 카카오와 콜마너가 대리운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부당함을 겪고 있는 현실들을 여러분들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직접 필드로 나가서 대리운전 기사님들과 함께 소통해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어떤 그 실제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카카오와 콜마노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들을 한번 기사님들께 여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1편을 만들어 볼 건데, 반응이 좋고 기사님들의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신다면 2편, 3편, 4편으로 해서 쭉 나가볼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카오와 콜마너는 같은 회사입니다. 주가 카카오고요. 카카오가 콜마너라는 회사를 매입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1577 KT가 있고요. 결국에 다 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중소 법인 기업체들을 매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카카오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 많을 거고요. 저를 구독해주고 시청해주신 일반 구독자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 소규모 플랫폼 회사들을 다 매입해서 한 군데 회사로 지금 병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올 시장의 부작용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사님들한테 여쭤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오늘의 주 목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카오와 콜마너가 시장 경제에 미치는, 대리운전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작용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이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10명 정도 넘게 모여 있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인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슈, 그 다음에 우리들이 요즘에 일이 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어떤 갑질 아닌 갑질, 그래서 우리가 피해보는 대리운전 생태를 교란을 일으키는 그런 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볼 건데요. 다른 게 아니고, 최근 대리운전 시장을 보면 크게 대기업이 카카오랑 티맵이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거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자본으로. 대리운전 시장에서 법인업체라든지 대형 대리운전 업체를 자본으로 매입을 해서 실제로는 티맵이 아니고 뭐 어디 대리운전, A 대리운전 회사, B 대리운전 회사지만 실제로 소유주는 티맵 또는 카카오로 돼 있어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카카오와 콜마너 두 회사가 지분이 카카오가 다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로지소프트는 티맵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두 회사가 우리나라 대리운전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티맵, 일본 우리가 전화하는 전화 대리운전 이렇게 알고 있지만, 뭐 쉽게 말해서 1577 대리운전은 카카오가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대기업이 우리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가격 1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용료 2번, 그리고 점유율이 너무 높게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기사들한테 장난을 칩니다. 어떤 장난을 칠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공감을 드리는지 한번 우리 옆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의견을 나눠주세요. 자, 우리가 콜마너가 유료죠. 다들 알고 그렇죠. 계시죠? 예. 요금이 얼마죠? 사용료가 한 달에? 한 달에 15,000원. 15,000원씩 다들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는 요금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프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제 프로 서비스가 폐지돼요. 그렇지만 얘네가 등급을 나눠놨잖아요. 레드, 블루, 그다음에 뭐죠? 퍼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놨는데, 이 등급의 차등에 따라서 대리운전 콜이 꽂히는 게 틀린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결론은 뭐죠? 로지로 따지면 숙제죠. 그렇죠. 그죠? 예. 그거는 솔직히 로지에서 숙제를 폐지했는데 카카오가 그 프로 서비스라는 명목을 폐지하면서 내면에 그 등급을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러면 의견. 일단 가격이 낮아도 무조건 타더 등급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예.
그 낮은 가격으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옛날에 숙제 로지 똥콜 빠지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은 거를 얘네들이 그 그림만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네. 근데 카카오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또 그냥 카카오가 그냥저냥 들어오셔가지고 그거를 그 등급을 안 올리는 사람들은 아예 신경을 안 써서 그냥 타는 건데 등급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그걸 하려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콜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틀리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기사들 간에 차등을 주지 않고 똑같이 콜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등급을 나눠놓음으로 해서 로지를 안 타게끔 유도를 하고 얘네가 점수 100점, 200점이란 프로모션을 걸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콜마너에서 뜨는 콜을 얘네들이 카카오로 연동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연동을 시켜버리고 콜마너에 있는 콜을 억지로 빼는 거예요. 카카오 원풀 기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그냥 알바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죠? 네. 그분들은 그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걸 타야 내가 콜을 우선적으로 배정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바로 생태 교란, 금액, 그죠?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점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높아지는 거를 틈타서 기사들한테 이거를 장난을 치는 거죠. 점수라는 프로모션을 적용하고 타면 탈수록 더 많은 콜을 더 빨리 보여주게끔 만들어서 이 금액이 빠지더라도 이거를 자연스럽게 억지로 그 피크 시간에 점수를 특히나 100점, 200점을 주니까 지난주에 우리 200점 프로모션 줬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예, 예. 그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동네에서 보셨어요? 아예 카카오 콜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예. 그냥 뭐 9천 몇백 포인트고 뭐고 그냥 아예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그 단가도 그냥 모두 다 그냥 싹 사라져요. 왜냐 그 점수 때문에. 그걸 달성해야 추천가를 먼저 나한테 오픈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기 우리 끝에 부분부터 예 카카오 초창기처럼 그렇죠. 그죠? 그 어차피 예. 콜마너랑 똑같은 개념으로 가니까 예, 그렇죠. 그걸 좀 로지도 숙제를 없애는 것처럼 예. 이것도 좀 없애고 예, 기사도 형평성 있게 가야지. 그렇죠. 이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 때는 예, 배달이 많아서 배달 기사들이 많이 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고 나서 지금 배달 기사들이 대리로 많이 와서 지금 대리가 지금 엄청 많아졌잖아요. 아 저도 그건 들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대리에서 배달로 유입이 많이 됐다가 다시 그분들이 역으로 배달이 없으니까 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다 처분하고 다시 대리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대리운전 시스템이라는 게 철저하게 경매 방식이잖아요. 금액을 먼저 보여주고 수백 명 기사님들한테 주변에 금액을 보여주고 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거를 금액을 모르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아 나는 무조건 이걸 벌어야지 생업이 유지돼 무조건 타야 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이 금액이 나랑 맞지가 않아 안 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수백 명 중에 분명히 그 콜을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일단 질러야 되니까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대리가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맞아요. 바로 부작용이 생기는 게 시장에 코로나가 잠식되고 나서 이제 배달 수요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생계가 어려워서 다시 배달 수요분들이 대리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과정.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우리 기사님은 어떻게? 일단 네. 콜마나에서 올라오는 거는 저희가 회비를 내기 때문에 사용료 예, 15,000원이죠.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예. 콜마나에서 콜마나 로지라든가 이제 예. 거기서 올라오는 콜들을 예. 실질적으로 30분이든 아니면은 예. 제휴를 없애는 게 나는 좋다고 봅니다. 이해합니다. 잘 보세요. 제휴콜이라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료 사용자의 콜마노가 안 빠지면 카카오로 던지죠. 카카오는 무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유료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돈을 내고 하는데 카카오 무료 사용자분들한테 이거를 보여주게 해서 강제로 빼게 한다? 그럼 콜마너를 돈을 낼 의미가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콜마너 안 탈 수가 없어. 왜냐면 콜마너도 거기에 발주되는 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개의 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 우리
1577 대리운전이 거기가 메인이다 보니까 무조건 장착을 하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빠지면 카카오로 던져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수라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억지로 그냥 빼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15,000원이 솔직히 부당한 거예요. 안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소유주가 카카오이기 때문에 당연히 카카오랑 똑같은 구조로 가줘야지 맞는 거다라고 저는 좀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15,000원을 내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회비를 예. 내는 의미도 없고 예. 일단 우리는 유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맞아요. 제휴를 안 하고 우리만 볼 수 있게끔 권한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우선순위를 좀 주던가 그렇죠. 동시에 그냥 공유하는 게 아니고 한 딜레이를 몇 분 정도 주거나. 딜레이가 몇 예. 분이 아니라 최소한 유료 사용자가 예. 먼저 다 볼 수 있게끔 그렇죠.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 안 빠지면 이제 그렇죠. 카카오로 던지거나 해서 네. 뺄 수 있게. 그때는 이제 제휴 예. 업무 협약을 예. 위해서 소비자도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예.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유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예. 한 1시간 정도 딜레이 있다가 빼든가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동시에 그걸 갖다 유료 사용자랑 예. 무료 사용자랑 똑같이 대우한다라는 거는 예. 맞지가 않죠. 제가 필드에 나가서 이 카카오랑 콜마너에 대한 부분을 기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여기에 대한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신경을 안 쓰거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또 젊은 층이다 보고 항상 뉴스나 이슈거리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정거래 위반 또는 갑질이라고 하지. 왜냐하면 대리시장에 공급하는 업체가 큰 업체가 두 군데밖에 이제 없으니까 그렇죠.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단합 아니면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단합 뭐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고 강제성을 띠는 거죠. 안 받아도 돼야 될 부분을 받는 거지.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로지 프로그램을 쪼개게 해서 팔아먹어요. 알죠? 그렇죠. 원래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15,000원이면 될 걸 목적지 배차라는 그런 목적 하나에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그렇죠. 15,000원, 15,000원, 15,000원 이렇게 네. 세 개로 쪼개서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부당한 거예요. 왜 그렇죠. 쪼개서 팔아야 되는지. 목적지 배차를 프로그램 하나 세팅해서 거기서 여러 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사용료를 목적지 배차라는 거를 명목을 달아놓고 사용료를 쪼개서 우리 기사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 빨아먹는 거야 이건. 그죠? 자기네들 거 코를 소화해주는 고마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용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솔직히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지금 돈 받는 데가 하나, 둘, 세 개, 예. 네 개, 5군데 정도 아이- 되는데 로지, 아이콘, 예. 콜마너, 예. 그다음에 로지 같은 경우는 예. 1, 2, 3로 돼 있어요. 그렇죠. 로지 1, 2, 3. 예, 5군데인데 그럼 예. 한 달에 그걸 갖다 다 낸다 그러면 한 75,000원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다가 지금 대리 시장에 이제 예. 그걸 갖다 다 쓰시는 분이 예. 한 3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예. 최소 3만 명에다 잡으면은 예.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게 그렇죠. 매달 그 들어오는데. 사용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예. 어떻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금액들을 예. 똑같이 대우할 것 같았으면은 티맵이라든가 카카오처럼 똑같이 다 무료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합당한 대우를 하든가 예. 유료 사용자는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 저도 개인적으로 예. 좀 이 부분이 기사들한테 좀 너무 불합리하고 회사가 단일 구조로 너무 가고 있다 보니까 강제성을 굉장히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두 큰 고래의 싸움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라는 명목을 가지고 뭐 금액을 쿠폰을 뿌려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팀앱으로 가게 하고 카카오로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점수제라는 걸 운영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져가고 우리가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버리고 구렁텅이로 빠뜨린 거죠. 그 구독자분들 중에 자주 말씀하시는 게 유튜브 때문에 대리운전 시장이 망했다.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닌 쪽에 좀 걸고 싶거든요. 궁극적으로 예. 현재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예. 배달 그쪽 시장이 예. 망가진 이유는 예. 본인들이 욕심에 의해서 예.
가격을 예. 처음에 이제 좀 싸게 했다가 궁극적으로 예. 올리는 그 상황에서 예. 피해는 이제 기사들과 소비자들이 예.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소비자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떠나잖아요. 예. 이제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랑 똑같은 예. 포지션으로 가지 않을까. 예. 지금 이제 상황이. 대형 플랫폼이 장악하기 시작하면 네. 금액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걔네들이 수수료 싸움이다 보니 그렇죠. 점점 금액을 장악해서 올리기 시작하면서 예. 처음에는 예. 소비자들이 이익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소비자들은 이익이지만 기사들은 이제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는 그렇죠. 떠나면은 그 다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갖다 형평성 있게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봐요. 아, 기사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 금액. 그렇죠. 근데 현재는 기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오니까는 예.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사고가 나면 기사들이 거의 다 책임지다시피 하는데 예. 예. 그걸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진짜 벤츠라든가 예. 뭐 BMW 같은 거 한번 긁게 되면은 몇 백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이 나가는데 부당하죠. 그 돈 만 원 받고 그걸 갖다 운행한다는 게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맞아요. 거. 사실 그거예요. 예. 맞아요. 실질적으로 뭐 진짜 비싼 차를 갖다 운행한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보험 구조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차 한도 내의 보험 보장 범위가 뭐 예를 들어도 뭐 기타 다른 타 프로그램은 1억 한도 내에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지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3천만 원 솔직히 이거 뭐 요즘 중형차도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프리미엄 차 뽑으면 1억, 국내 차도 1억, 뭐 전기차 같은 경우 1억 이상 가는 경우도 많은데 사고 발생하면은 솔직히 파산하는 거예요. 대리기사들로서는 폐차 뜨면 그냥 파산이에요. 맞죠? 외제차 특히나. 그렇죠. 이제 부담돼서 이제 네. 빼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저거- 부분들이. 저 같아도 네. 뭐 고급 기종 스포츠카 걸리면 저 페라리 2번 걸려봤거든요. 둘 다 뺐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냥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내가 오늘 하루 하고 그만둘 거 아니니까 단거리라 하더라도 부담되더라고요. 솔직히. 뭐 단돈 2만 원 받고 그거 예. 갖다 운행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뭐 10분이든 예. 20분이든 운행하려고 그러면 예. 부담되죠. 그 사이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예. 출차라든가 이제 뭐 저 주차할 때 맞아요. 그때 이제 제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 아.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안 맞고 예. 그다음에 현재 이제 가격 구조 그러면은 예. 유료 회원인 경우 같은 경우는 예.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 그걸 아. 갖다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금액을 지불하는 만큼 네. 지불하는 거에 대한 네.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은 카카오가 같이 결합된 하나의 몸체다 보니 얘네들 가격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예. 가격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예. 실례로 어떻게 보면 잘하는 점도 있어요. 왜냐 변동 수수료라는 거를 적용했을 때 기사도 만족하는 금액, 그다음에 손님도 만족하는 금액의 중간치가 이렇게 20%에 대한 수수료가 5%로 적용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5만 원 가격의 단가이지만 손님이 4만 5천 원에 올려도 나는 5만 원보다 5만 원에 올린 가격보다 더 메리트 있는 포인트가 지급돼서 그런 건 좋아. 하지만 문제는 이런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두 번 알죠? 두 번 딱 손님이 두 번 업했을 때 변동 수수료가 찌그러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20% 체계로 네. 돌아와요. 이러면서 가격이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되돌아가고 그다음에 새벽 시간대에 수요가 정말 대리운전 수요가 없을 시간대에는 그 원래 우리가 추천가에 운영했던 그런 금액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추천가가 주저앉습니다. 그거 다들 아시죠? 원래 막 4만 포인트였는데 뭐 2만 몇천 포인트가 추천가로 변형되고 막 이렇게 심야 시간대 또 변경돼요. 콜이 없는 시간대에는 갈 사람 가라 이거야. 심야 시간은 그것도 솔직히 좀 부담되는 문제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비슷하게 예. 금액을 그렇게 책정이 떨어뜨려 버리고 예. 요새 카카오가 이상하게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단가로 8,000원짜리도 나와요. 아 8,000 포인트 8,000포인트면 옛날로 아시겠지만 예. 만 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요새 진짜 지금 뭐 그런 말하면 뭐하지만 예. 옛날 코로나 시기 때 다 올려놨잖아요. 예, 그렇죠. 금액들을. 예. 근데 심지어는 로지도 최고 싼 게 요새 만 원인 옛날 만 원이었지만 거의 15,000원 굳어졌는데 예. 카카오가 지금 제일 진짜 막말로 똥단가가 다 됐습니다. 예. 그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 자금 풀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이라는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당 수수료 고용보험도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나서 그때 이제 10,000원짜리 가격 주저앉고 이제 12,000원에서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기본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역행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네. 카카오가 가격을 그만큼 변동 수수료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다운그레이드로 찍어 누르니까 로지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손님은 같은 45,000원이더라도 솔직히 포인트 콜로 잡았을 때 변동 수수료 구간에서 5%면 로지 40,000원하고 카카오 40,000원하고는 완전 틀리거든. 그게 기사가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 금액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지를 계속 찍어 누르는 이런 시장이 카카오가 이걸 머리를 쓰는 거예요. 로지에도 물론 변동 수수료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콜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콜무는 사무실에서 능동적으로 콜이 안 빠지니까 대차를 해주는 그죠.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수수료 먹을 거 콜무로 5,000원 지원해 주면서 뭐 5,000원 지원 또는 콜무 완전 무료 수수료 4콜 불렀을 때 하나 안 빠지면 그건 콜무로 그냥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거는 회사마다 좀 틀리게 대부분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일부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거 보기 힘들어. 왜냐? 그분들도 요 대리콜을 발주해서 그걸로 수수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워낙 대리콜이 발주가 없다 보니까 매출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대리운전 지사장들이나 이렇게 뭐 지역 대리의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업률도 높아지고 이 시대에 장사를 좀 덮는 분들도 많아지더라고요. 네. 예,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수수료 체계가 찍어 누르는 게 대기업의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누르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부작용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요즘에 필드에 나가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분위기가 한숨 나오죠 그냥. 지역마다 옮길 때마다 번화가 기사가 예. 많은 거에 비해서 예.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수수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료까지 다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예. 저는 10,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3,000원은 수수료로 나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30%. 예, 30% 정도. 예. 근데 소비자들은 우리가 이제 10%만 내는 줄 아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리콜을 발주하면 10,000원에 배차, 예를 들어서 20,000원에 배차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대리운전 업체에서 20%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는 여기에 고용보험을 지불하고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건당 보험료 있는 사람도 있고 월간 보험료 사용자도 있지만 그렇게 종합적으로 따져보자면 내 필요 경비를 지출하는 게 총 금액에서 30% 정도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면 내가 가져가는 실제 수익은 7,000원, 2,000원은 대리운전 발주 업체에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사용하는 어떤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료에 들어가게 마련이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콜만원은 유료 사용입니다. 15,000원 사용료가 있죠. 그렇죠. 카카오는 무료나 마찬가지예요. 등급을 나누고 등급제로 지금 변형돼서 그게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비용을 받으면 카카오에서 발주된 콜은 콜만원에 연동되는 건 오케이야. 오케이. 예, 물론 좋죠. 예, 물론 좋죠. 근데 콜만원에서 올리는 순수 오리지널 콜이 카카오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걸 차별을 둬야 돼. 예. 왜냐면 콜만화가 유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콜만화도 무료화 시켜야 돼. 그렇죠. 둘 다. 근데 예. 어쩔 수가 없는 게 예. 아시겠지만 예.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인데 예. 껍데기는 다른 거예요. 예. 우리 현대기아차처럼 예. 말씀 예를 들어 그 자체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카카오가 잡고 예. 싶을 때가 있고 콜만어가 잡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예. 이 상황이 여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텀을 줘서 줘야 되는데 딜레이. 그 딜레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 사장님도 갑자기 이거 주다가 이게 확 덮어버리고 이거 주다 이거 확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딜레이를 좀 줘야 되는데 예. 너무 이런 중구난방으로 너무 덮어버리는 상황으로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저도 콜 타다 보면 느낀 게 뭐냐면 폰 하나에다 카카오랑 콜만화를 2개 깔잖아요. 추천가가 카카오에서 팝업이 울리자마자 바로 뒤에 딜레이가 0.1초도 안 돼.
바로 콜마너가 뒤에서 바로 덮어버려. 그러면 콜마너로 잡으면 변동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기사는 20% 수수료를 억지로 내야 돼.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딜레이를 좀 줘가지고 몇 초든 뭐 몇 분이든 딜레이가 생기면 카카오의 팝업을 먼저 보고 내가 배차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동 수수료 구간이기 때문에 기사들의 입장에서도 손님의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이야. 하지만 이게 딜레이 텀이 없다 보니까 카카오가 먼저 빡 올려오고 그 뒤 앞으로 바로 팝업이 그 앞에 덮어쓰는 거 아시죠? 콜마너가 그 앞으로 덮었어요. 이러면 완전 가려버려. 완전 예. 솔직히 개손해 보는 거야. 예. 기사들이. 왜냐면 10,000원 금액이 고단가로 가면 갈수록 금액을 지불하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포지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우리 기사님은 그 딜레이를 좀 오래 둬라. 콜마너에서 카카오로 넘어가는 딜레이를 좀 오래 둬라. 그렇죠. 30분 뭐 1시간. 근데 손님이 그것까지 기다리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점이 예전에는 한 5분 10분이었거든요. A 발주 업체에다 올리면 안 빠지면 예를 들어서 로지에다 올려 안 빠지면은 아이콘에 올려 안 빠지면 10분 뒤에 로지로 줬어요. 그 정도 10분까지는 안 가고요. 예. 1, 2분, 5분 그쵸, 이렇게 그쵸. 계속 예. 막 돌죠. 맞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 금액이 여기는 말 맞다나? 45,000원인데 아직은 여기 40,000원이야. 예. 기다리다 보면은 한 2, 3분 있다 보면 다시 얘가 좀 있다가 45,000원으로 변동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내가 4를 잡으면 여기는 4온데 4가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거예요. 저 같은 예. 경우는요. 예. 그런 식으로 된 콜은 예. 너무 오래되면 예. 안 잡아요. 왜냐? 우리 없는 콜, 속된 말로 우리 말대로 예. 죽은 콜? 껍데기 콜. 죽은 콜, 예. 죽은 콜이죠. 예. 오래되고 그러면 예. 그리고 묵은지지 이미 없어. 예, 장난친다고 하죠. 예. 이거 뭐 못 간다. 예. 얘네 그쵸. 이런 식으로 돼 버리는 것도 예. 있고. 중복 콜이었거나 이미 손님이 집에 간 상태. 예, 맛이 그래서 가는 거죠. 그죠. 특히나 이제 외곽지 가면 그런 게 많거든요. 고단가 콜들이 이미 집에 간 거야. 오 도착했는데 잡아. 그 손님 한참 전화하는데 계속 돌려. 이미 가 있는 거야. 저 이미 가고 있습니다. 나도 저번 홍천 가서 당했거든요. 이미 가고 있대요. 이미. 저 지금 여기 벌써 고속도로 타고 저기 집에까지 다 왔대. 황당해가지고.